같이 투자 이민을 하기 때문에 대답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뵀던 분들도 영주권 수속하고 취득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많이 보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수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해외 경험도 있고 영어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에 그 리지널 센터가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의 담보의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개발사의 어떤 재정 상태나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한 트랙 레코드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거를 진행해주는 그 담당자들의 경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의 가족들의 언제 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이밍과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그 스케줄에 맞게 제일 우선 보는 것은 투자금의 안전성, 그래서 담보의 가치에 제일 집중하시고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클럽 이민의 홍금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인 EB5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다른 영주권 옵션을 뒤로 하고 EB5를 굳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하셨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맞춰서 자영업자라던가 일반 직장인들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직 분들을 많이 뵈면 주로 자녀분이 하나든 다섯이든 한 명이 부모의 그 전문직을 따라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욕심이 많고, 그래서 해외에 보내시고, 그러면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 현지에서 공부한 것에 뜻을 펼쳐서 20, 30대에는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데, 아시다시피 OPT 비자에서 직업 잡는 것도 어렵고 요즘은 H1B가 25대 1의 경쟁률에 능력이 있지만 H1B가 안 돼서 지금 영주권 수속을 하면서 요즘은 자녀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홍콩지사에 보냈다가 영주권 나오면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좀 많고, 또 특히 전문직에 계시다 보니까 정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해외 경험도 있고 또 영어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분들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시작은 하는 거지만, 옛날처럼 그냥 영어만 배우고 해외에 가서 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충분히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회사를 차리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차려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EB5를 권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하자면 아무래도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때 굉장한 그렇죠. 학비가 들 것 같은데, 경제적 효과가 한 1인당 35만 불의 효과가 나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50만 불 투자인데 자녀분이 두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클럽 이민의 홍금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인들의 수속 기간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이민국 측에서 퍼블리시된 그런 수속 기간이 있지만 한국 투자자분들의 경우 얼마 정도 걸리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랜 수속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권장해드리는 그런 다른 비자 옵션이 있으신지. 지금 USCIS 이민국에 들어가면 20개월에서 26개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9개월 만에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24개월이 되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민국의 절차는 기다리는데, 그래서 수속 시작할 때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거를 이제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카테고리를 다 검토를 해서 이게 나에게 맞는 영주권 수속 방법이다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EB1이나 NIW라던가 다른 EB2 프로세싱이 쉽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반면에 투자 이민을 상담을 오셨지만 EB1이 자격이 돼서 그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 3년 수속이 기간이 걸릴 때 비이민 비자를 미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L1이나 E2나 다른 학생 비자나
진행을 해놓고 미국 투자 이민을 수속하시는 분들은 좀 스크린을 길게 보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고, 갑자기 와서 수속을 해서 기다리는 분들은 투자 이민이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른 걸 스크린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투자 이민 외에 다른 걸 수속이 길다고 검토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수속 중간에 아이들이 좀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나 말레이시아 같은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준비를 시켜서 미국 영주권이 나오면 원하는 학교 쪽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계획들을 짜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투자 이민을 대체한 다른 프로그램의 영주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거의 기다리시는 거고, 비이민 비자는 사전 검토를 마치신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은 또 물론 한국뿐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주공사 대표님께서는 그 EB5만을 권장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자 옵션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만약에 다른 비자 옵션이 가능하실 경우에는 EB5를 굳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맞는 그런 그 적합한 비자 옵션을 또 권해드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프랙티스를 하신다는 점이 또 높이 살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출국세 문제는 스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한국 EB5 시장의 그런 최근 트렌드를 바탕으로 리저널 센터나 개발사 측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세 분께서 좀 자세하게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EB5가 90년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한국 시장에 한국이 EB5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에 처음 입문하려는 리서치 센터라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데 너무 중국 시장 위주로 했다던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중국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시장을 뚫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국 업체는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어떤 업체가 일을 잘하고 어떤 데가 사고를 저질렀고 어떤 데가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벌써 이렇게 다 깨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입문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훨씬 더 기존의 프로젝트보다 더 탄탄하게 한국 그 투자자들이 쉽게 말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로 밀고 들어오니까 뭐 미국만 갈 수 있으면이라는 사실 지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도 백러브가 되고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이라는 게 포커스가 되는 거는, 제가 90년 초반에 영주권 수속을 할 때 과연 정말 투자인으로 영주권 나와, 이때 심정일 거예요. 그때는 뭐 프로젝트를 검토가 하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정말 나오는데, 지금 한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앤다운 없이 헤리하게 오면서 뭐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투자를 했다가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막 나오는 그런 우후죽순 가도기도 다 바뀌고, 투명한 출구 전략을 갖고 오는 프로젝트하고 새로 시작해서 원금도 회수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는 리저널 센터라면 제일 중요한 게 원금 상환에 대한 그 리저널 센터의 도덕성과 담보의 확실한 가치를 준비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EB5, 뭐 이주공사,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대부분 생각이 저거 돈 띄어먹고 날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이민 할 게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법무부, 국토안보부, USGS, SEC, 미국도 상당히 그 체계를 갖추고 주먹구구를 하지 않고 또 투자자들 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고요. 한국에 투자하는 이주공사들도 상당한 경험으로 프로젝트를 볼 줄 아는 눈들이 이제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요즘 변호사들이 비이민 비자 때 범죄 사실이 있는데 뭐 없다고 쉽게 써놓고 미국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지금 영주권 수속할 때 한국은 실효된 형 포함 세무서적으로도 20년이 증명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실효된 형 포함까지 보여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 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DS160을 요청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미스레프레젠티티브에 대한 걱정을 최근에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비이민과 이민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서류를 꼼꼼히 같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